자, 사상 최고의 역대급 가난이 밀려오고 있는 경기 침체 시기인데 앞으로 5년간의 평균 성장률을 제시한 건데 이것도 역대 최저 수준을 전망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참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정말 근검 절약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리 해보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나는 절약이 안 될까? 자, 절약이 안 되는 사람의 4가지 특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근검 절약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 그 안 되는 사람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상 최고의 역대급 가난이 밀려오고 있는 경기 침체 시기인데 이럴 때 정말 근검 절약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리 해보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과연 근검 절약이 체질에 맞을까 안 맞을까? 이것이 정말 안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새치어에 이제 나갔던 영상이 방송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결승까지는 좀 직행을 했는데 조금 아쉽게 탈락을 했죠. 전현무 씨를 제가 좀 혼내는 바람에 많이 좀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무지개 회장이지 재벌 회장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혼을 냈었는데 결승 직행에서 아쉽게 결승전에선 탈락을 했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상당히 좋은 경험이었고 또 돈줄남을 또 조금 더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경기 침체의 깊이가 좀 더 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환율과 물가 불안, 고심이 커지는 한국은행이라고 돼 있죠. 최근에 IMF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전망을 했었는데 최근에 중기 성장률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 중기 성장률은 앞으로 5년간의 평균 성장률을 제시한 건데 이것도 역대 최저 수준을 전망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참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문 기사들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와 더불어서 휴대폰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수출에 굉장히 맏형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에 스마트폰도 시장이 굉장히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경기가.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 줄줄이 문 닫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택시장도 미분양 적신호, 건설사 폐업이 늘었다. 정말 좋은 뉴스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미국이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0.25%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졌다. 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조금 멈춰주면 그나마 조금 숨통을 틔울 수 있는데 미국의 침체 속도는 조금 느려지면서 뭔가 5월 달에는 0.25 정도는 또 올린다. 이런 쪽으로 또 치우치다 보니까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렵다. 역대급 위기 상황에서 절약을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절약이 안 될까? 자, 절약이 안 되는 사람의 4가지 특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이죠. 분수에 맞는 생활이라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난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이런 말 들었을 때 막 화가 나신 적 있습니까?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분수란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 좋은 거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를 분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줄남도 최근에는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이 얘기를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기억을 회상해보면 기분이 되게 나빴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너의 한계를 딱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듯한 느낌? 자,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해라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에 발끈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 이것은 사실은 그릇을 키워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릇이 간장 종지처럼 작으면 이 안에다가 아무리 물을 부어도 넘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그릇은 작은데 여기다가 막 그냥 1리터짜리 물을 부으면
다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릇을 키워라. 네가 그런 정도의 타당한 소비를 하려면 일단 분수를 키워라, 이런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억압하고 뭔가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자, 돈줄남이 최근에 가장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형편에는 이게 딱 좋아. 이런 말을 저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가족들하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형편에는 이게 딱 좋아. 자, 여러분, 분수에 맞는 생활이라는 거는 절대 기분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분수를 키워야 되는 거죠. 분수를 키우면 훨씬 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말이죠.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못하냐라는 말을 혹시 여러분은 해본 적이 있느냐입니다. 자, 이런 말 있죠. 우리의 미래 문제는 우리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내 돈 갖고 내가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떤 식으로든 다 연결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여러분의 친구가 어려워진다. 여러분의 이웃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면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IMF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결국은 다 모두 연결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다라는 거죠. 결국 사회 전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소비, 특히 경기 침체에 잘못된 소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소비하는 거 있죠. 뭐 가방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시계를 사거나, 이거 내 돈 내산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못하냐 라는 말을 하신다면 근검절약을 하기가 어려운 스타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다 난 해당이 안 된다. 나는 뭐 분수에 맞는 생활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지만 들어도 뭐 그게 별로 기분 나쁘지 않다. 두 번째,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못하냐라는 말 잘 안 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근검절약을 할 수 있는 스타일인 거죠. 자, 세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좀 전에 이제 두 번째 부연 설명을 하면 현재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 후의 나, 그 다음에 20년 후에 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의 나라고 하는 미래의 이 10년 후의 나와 20년 후의 나의 돈을 지금 나는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마치 청지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돈줄남이 늘 강조하는 거지만 내 돈만이 아니라 공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말이죠. 사람들이 날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를 좀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 정도를 안 하면, 내가 이 정도 돈을 안 쓰면 다른 사람들이 날 무시한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근검절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스타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과거에 여러 상담을 하다 보니까 영업사원을 상담해 본 적이 있거든요. 영업사원은 직업이 영업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업사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뭐 영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보험 영업도 있고 자동차 영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업이 있죠. 자, 그런데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업사원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자존심 상한다입니다. 왜냐하면 영업이라는 거는 뭐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개 중에는 처음에는 어쨌든 가서 뭔가 조금 부탁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뭔가 좀 어떻게 보면 갑의 입장보다는 을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아쉬운 소리라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한다. 이것 때문에 상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영업을 하려면 그것이 본인의 본업이기 때문에 내가 고객 앞에서 이거 좋습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자존심 상할 게 아니라 내가 맨날 나는 왜 이렇게 영업 실적이 없어서 다른 사람 잘한 거 박수만 치는 거. 사실 그거를 자존심 상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상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존심은 자존심이 아니고 대부분은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존심 상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자존심은 자존심이 아니라 사실은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아니 영업하는 사람이 나가서 영업 이야기를 하고 부탁도 하고 하는 것이 왜 자존심이 상하냐 이거죠. 그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를 제대로 못했을 때를 자존심 상해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 옷을 입지 않으면, 이 정도 가방을 들지 않으면, 이 정도의 돈을 쓰지 않으면 나를 무시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아무래도 과소비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근검절약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말이죠. 절약하는 척, 저축하는 척을 하는 사람은 근검절약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절약하는 척이 뭐냐? 쿠폰을 사 모은다든지, 그 다음에 이벤트에 참가해서 할인을 받는다든지, 뭔가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는 꼼꼼히 다 챙겨서 할인 포인트라든지 할인 쿠폰이라든지 이런 걸 챙긴다. 뭐 굉장히 훌륭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는데 생각 외로 정말 중요한 곳에서는 절약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굉장히 0.5%의 금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따지는데 실제로 저축을 하는 거 보면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약하는 척을 하거나 저축하는 척을 하지 말고 정말로 절약을 하거나 정말로 저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뭔가 하는 척만 하다 보면은 절대로 근검절약을 하지 못한다. 결국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눈을 의식을 해서 내가 뭔가 저축을 하는데도 저축을 왜 하는가 봤더니 뭔가 좀 다 쓰기가 좀 나한테 내 자신한테 좀 미안해서 그리고 나도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이런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절약하는 척, 저축하는 척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근검절약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네 가지에 나는 조금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잘 바탕으로 해서 고치셔야 된다. 자, 그래야 근검절약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축구선수 정대세 씨가 있죠. 지금은 축구선수가 아닌데 얼마 전에 그 돌싱포맨이라는 예능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분이 사고 싶은 차도 사봤고 사고 싶은 시계도 사봤고 그런데 그걸 샀다고 행복하지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옆에 있던 패널들이 그래도 그거 다 차보고 타보고 나서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걸 꼭 타봐야 됩니까? 이걸 꼭 사봐야 됩니까? 이분이 고백하는 것처럼 좋은 차, 좋은 시계, 좋은 물건 다 가져봤지만 사실은 결국 그걸로 절대 행복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죠. 그 왜 그럴까요? 제가 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돈은 가능성의 형태로 갖고 있어야 행복하지 가능의 형태로 바꾸는 순간 행복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역대급 가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근검절약을 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돈줄남의 레슨은요. 가난한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계속 가난해지는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그게 뭔지 모르는 것이 창피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sa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ave 여러분 아시죠? save는 뭐 모으다 이런 뜻도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절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save라는 단어가 곧 save다라는 거죠. save의 또 다른 뜻은 뭡니까?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죠. 결국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위기의 파도를 넘기 위해서는 save가 곧 save다. 다시 말해 절약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구원하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